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7일이고요. 오늘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일단 중국인 관광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무비자 입국이 이제 3분기부터 좀 한시적으로 좀 제한 해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지노, 호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 화요일에도 제가 똑같은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이슈들 뭐 이전에 영상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월에 에이펙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좀 방한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방한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워낙에 뭐 될지 안 될지 워낙 그 전에서도 한번 방한한다고 했었는데 방한은 안 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근데 방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대통령의 그 입지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을 외교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도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는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다르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릴 뭐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각자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전에 이 내용들은 이전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10월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면 일단은 그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기업들은 다 일대 뭐 상한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 테마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첫 번째는 일단 하나투어 말씀드릴게요. 하나투어 일단 이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일단 히든 종목도 일단 아모레퍼시픽인데 자, 요거 관련해서는 일단 하나투어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투어가 뭐 지금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 실적은 다시 쌓아가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회복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좀 꿈틀꿈틀 움직였는데 자, 하나투어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65,000원과 7만원대의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65,000원에서 7만원 선까지는 반드시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같은 경우는 일단 5만원 선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길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는 계속 열려 있는 게 바로 그 여행에 대한 수요고 우리 10월 달에는 또 장기적으로 또 쉬죠. 뭐 추석 연휴 껴가지고 오랫동안 좀 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65,000원에서 7만원 정도 위로 상승 추세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 뭐 PBR 같은 경우도 4배가 넘어요. 그 올해 전망치가 이제 3.6배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일단 바로 선별이 되겠죠. 자, 그리고 PER 같은 경우도 지금 10배 넘어가다가 올해 전망치는 14배 정도. 예. 그리고 BPS 같은 거 13,000원, 15,000원 구간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56,000원대죠.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재료, 이슈 뭐 요런 거를 봤을 때는 하나투어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우리가 목표 주가를 잡은 건 65,000원에서 7만원 잡았잖아요.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9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거는 3분기 실적 발표까지 갖고 가자. 그러니까 지금 아직 3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우리가 푹 가지고 가면서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체크하고 손절 가격은 반드시 지켜주면서 오랫동안 좀 길게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매매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을 종목으로 열어놓고 봅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모레 퍼시픽. 자, 아모레 퍼시픽은 뭐 하는 회사죠? 뭐 설화수나 헤라, 라네즈, 아이오텍, 아이오페 그리고 에스트라 뭐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화장품들을 좀 출시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제 2021년도 때 좀 2022년도 하반기죠. 이때도 제가 좀 크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이때 그 실적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2022년도, 23년도 때 보면은 실적이 진짜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찍었다는 게 진짜 너무 안 좋았습니다. 2023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 시가총액이 8조 원대잖아요. 예, 시총이 이렇게 높은데 영업이익이 1,000억대밖에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중국 쪽의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에 대한 중국 수출에 대한 그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엄청난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80%가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는 거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 바닥에서 못해도 한 2, 30% 이상은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면서 중국 쪽 매출은 또 다시 늘어나고 다른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내수 시장이 계속 확장된다. 소비 심리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LG 생활건강도 주가 반등이 나와야죠. 이미 고가는 일단 178만 4천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33만 원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80% 넘게 하락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잡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적자로 지속이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중국 쪽이다 매출 거의 70% 이상은 거의 기대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기대니까 기분 나쁘다. 아, 됐다. 너희 거 이제 안 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LG 생활건강에서 여태까지 납품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그거를 중국 회사들의 대체 상품으로 이게 다 탈바꿈이 됐거든요. 이제 이번에 만약에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 기대감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는 눈여겨서 봐야 된다.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일단 드론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드론. 지금 뭐 드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드론을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냐?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드론 시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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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로봇 좋아 좋아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막상 또 투자하려고 하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목 딱 말씀드릴게요. 에이럭스를 말씀드릴게요. 에이럭스. 에이럭스를 뭐 사보셔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뭐 잃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돈을 버신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공모가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거는 제가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드론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자, 일단 드론 산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방 안보, 무인화 전술 전환, 미래 전쟁 키워드는 드론과 AI와 자동화 타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군 부대도 지금 드론 부대라고 해가지고, 부대의 규모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이제, 군의 입장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이 드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날리는 것도 솔직히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드론을 주행해서 공격, 타격하는 모습 그런 것도 훈련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에이럭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물류, 배송 혁신, 인건비 절감, 교통 체증 무시, 지형적 리스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물류 회사들 대부분이 이제 뭘로 할 거냐면요. 이제 드론을 연계해서 화물 운송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교통 체증을 무시할 수 있고 지형적인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업 현장 자동화가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 점검 및 농업 현장 자동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농사 짓다 보니까 가장 필요로 한 게 이런 드론들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이런 거를 여태까지 해왔구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아직도 그 농업일은 고됩니다. 너무 고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론이 자동화로 슥슥 왔다 갔다 하면서 약도 이제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다못해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논에 이제 중간중간에 생기는 피라고 하거든요. 피. 그거 막 이제 풀이 막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배를 수확할 때 그 벼랑 그 풀떼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피를 제거해주는 드론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농업 현장에서는 이제 드론이 이제 필수적인 농기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고위험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산악 지역에 뭐 구조 활동을 하는데
뭐 누구누구 뭐 구조를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헬기를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헬기 한번 띄울 때마다 돈이 몇십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뭐 크게는 뭐 백몇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그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드론을 활용해서 구조, 구호 뭐 이런 것들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원전이나 이런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 자연적으로 자연재해 이런 거 체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드론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정책 수혜, 미국에서 반중 전략의 수요 폭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가 전략으로 내놓는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력해서 중국을 탈중국화해서 최대한 그 안보 전략에 맞춰서 중국 거 안 쓰고 우리나라 거 또는 미국에서 자체적인 생산을 하는 메이드 인 USA 요걸로 제품을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혜 종목은 무엇이냐? 바로 에이럭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국내 드론 기술 개발 정책 확대도 여기서 한몫 톡톡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드론 산업의 규모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에 704억 원 정도 됐는데 2022년도죠. 이제 2022년도 6년 뒤에는 1조 4천억 원까지 증가를 했고요. 2026년도 4년 뒤에는 4조 4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못해도 3조 원대 이상은 성장을 했고 내년도까지 했을 때는 4조 4천억 원대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해년마다 계속 증가하는 거죠. 드론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니까. 그래서 드론 산업은 이렇게 높아졌고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는 90조 3천억 원까지 예,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저가 전략으로 많이 내놓고 있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도 지금 중국산 드론을 많이 썼는데 중국에서 수입 그 뭐 지원받은 드론들 이런 거 봤는데 분량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죠. 이번 전쟁에서도 뭐 많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수출된 그런 드론들 썼다가 뭐 불발되거나 또는 먹통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럴수록 일단은 기술력의 차이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중국은 어쨌든 간에 AI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그렇고 이런 방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중국이 진짜 기술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저가 전략으로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일단 거르고 본다. 약간 이것보다는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는 조금 질이 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중국도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중국을 탈중국화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그 시너지 수혜 이슈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에이럭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에이럭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럭스. 자, 에이럭스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일봉상에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 공모가 대비했을 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에이럭스는 바닥 6,720원 찍고 계속적인 상승이 있었고 계단식으로 상승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구간은 박스 구간입니다. 박스 구간. 근데 에이럭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드론이랑 로봇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 시장에 접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드론이랑 로봇 관련돼서 좀 약간 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하냐면 그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니까 코딩 기술을 좀 해가지고 교육 시스템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을 교육 받으려면 에이럭스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특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슬슬 저도 이제 드론 기술 자격증을 좀 따보려고 좀 알아봤고 제 친구도 지금 드론 회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물어봤죠. 근데 드론을 어떻게 하냐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드론을 이렇게 자격증을 이제 딸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드론을 조종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주짜리였나요? 10주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10주 정도 돼요. 10주 정도의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전에는 뭐 짧게는 뭐 3주 4주 뭐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한 10주짜리 교육도 생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K 방산 육성으로 드론 개발 및 무인 복합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언급을 좀 하면서 K 방산 쪽이 이제 드론이 필수적인 요소로 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K9 자주포라든지 또는 뭐 전투기 뭐 KFX 뭐 이런 전투기 뭐 이런 전투기들보다는 드론이 수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방산주들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드론주들도 방산주에 넣고 함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미 드론 산업 생태계 공동 조성 소식에 일단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보시면 전쟁의 기반이 대부분 뭐죠? 이제는 드론 전쟁으로 이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번에 뭐 했어요? 이란이 최근에 뭐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드론을 한 100여 대를 보내가지고 자폭 드론을 썼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드론의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 드론도 뭐 그냥 드론 막 전쟁에 쓰는 자폭 드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취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도 있겠지만 모든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드론들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드론 시장을 잘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가격 전략은요. 지금 현재 12,000원에서 11,000원 구간에서는 자유롭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는 9,000원 이탈하면 손절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요. 고점 구간은 16,450원 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고점은 분명히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뭐 내년에도 어쨌든 드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슈화 될 수가 있고 재조명 될 거예요. 그래서 드론은 하반기 시장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은 낮게 들어가세요. 일단 시작은 낮게 들어가야 되고요. 손절은 말씀드렸죠. 9,000원 단가 이탈하면 손절. 그러니까 여기 두터운 매물대를 어떻게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목표 주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고재응은 일단은 뭐 매수하시고 수익으로 대응하시면서 15,000원 구간을 넘기고 나서 그때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뭐 40%, 50%, 100%막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수익을 한번 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자산을 좀 불리는 거에 좀 목적을 두신다면 비중 70% 일단 먼저 한 8, 9% 못해도 10% 미만대에서 그냥 일단 1차적으로 수익 확보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추세 사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마치기 전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략하는 차트 패턴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는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바닥자리 지지를 잘 받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합니다. 여기 구간이 이 구간 바닥으로 보이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하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기이동 평균선 이렇게 있어요. 장기이동 평균선 이렇게 있는데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로 캔들이 형성되는가 위로 형성이 됐는가 요거를 봅니다. 그랬을 때 위로 형성됐을 때에는 지금 현재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돌파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패턴 이런 패턴들은 매집해 놓으면 조금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반드시 좀 올라가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차트 패턴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일단 또 차트 패턴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요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거래량은 계속 들어옵니다. 거래량들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근에도 거래량 살짝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추세는 어때요?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가고 있어요? 위로 상승하고 있죠. 우상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역배열 그러니까 쭉 떨어지는 하락 패턴이었고 이번에는 상승 패턴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241선 라인으로 캔들이 위 그리고 캔들이 아래 였을 때 구분을 하는데 저는 캔들이 위로 상승했을 때 이제 뭐다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패턴들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패턴 교육이 좀 필요하실 건데 자 패턴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010-4407-1778번 요쪽으로 저한테 패턴 교육이라고 남겨주세요. 예, 패턴 교육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패턴 관련돼서 교육 자료들 보내드리고 그 패턴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는 것 자체가 그만큼 주식시장에 있다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교육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교육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신 분들은 틀리실 거예요. 차트 찾는 것 자체가 좀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찾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또 그만큼의 또 확신이 좀 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한번 받아보셔라. 010-4407-1778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남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략한 종목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